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새로운 단원 확률로 넘어가 볼게요. 2학년 수학 마지막 단원 6단원의 내용은 확률입니다. 자, 여러분 확률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주 먼 옛날 이것이 참 그럴듯하게 와닿았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음수도 처음에는 거짓인 수라고 아주 모욕을 당했던 것처럼 확률,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 그래서 여기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미래 시점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수로 딱 표현한다는 것이 와닿기가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확률 부분이 수학에서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확률이 무엇인지 배우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다듬어야 되는 내용이 사건과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거나 두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러한 전체 경우에서의 전체 사건에서의 경우의 수 구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의 개념입니다. 사건이라는 말은 뉴스에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흔히들 들리는 말이지만 수학에서의 사건은 특별히 같은 조건에서 일정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동아리를 선택한다, 물건을 선택한다.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자, 그리고 그 경우의 수는 그 각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이제 수로 표현한 것이겠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나왔다. 어떤 눈이 나왔다. 하나의 결과로 본다면 그때의 경우의 수는 6이 되겠죠. 6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 3가지가 되겠죠. 2, 4, 6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 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각각의 경우들을 헤아릴 때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빠짐없이 정신 바짝 차려서 집중해서 헤아리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문제 1번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 구하는 것을 연습해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많이 더 쉬운 문제들이 좀 더 있으니까 교과서 먼저 풀어보고 1번 같이 볼게요. 1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이 각각 4개씩 있다. 3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스몰 a, 5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스몰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각각 구해봅시다. 자,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가 요래 있대요. 그런데 300원을 지불한대요. 자, 3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을 먼저 헤아려 봅시다. 100원짜리 몇 개 내면 되죠? 3개. 100원짜리 3개 내면 끝이죠. 요렇게 50원짜리는 안 내고 100원짜리 3개 내는 방법이 있고 또 100원짜리 2개 하면 50원으로 100원 만들려면 50원짜리 2개 요렇게. 그 다음에 100원짜리 1개 있으면 50원으로 200원 만들려면 4개 이렇게. 자, 100원짜리를 안 쓰려면
50원으로 300원을 만들면 50원이 6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각각 4개씩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3, A는 3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 구해볼게요. 마찬가지로 100원짜리, 50원짜리, 자, 한번 살펴봅시다. 100원짜리만 사용해서 500원 지불할 수 있나요? 안 되죠. 100원짜리는 최대 4개가 있기 때문에 자, 최대 개수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럼 50원짜리로 100원을 만들기 위해서 2개를 써야 되고 또 100원짜리를 3개를 사용하면 50원짜리를 200원 만들기 위해서 4개를 써야 되죠. 더 이상 50원짜리 개수가 없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줄일 수가 없고 5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2개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 더하기 2, 5가 됩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 사건, 개념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1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이 4개씩 있다, 300원을 지불한다.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각 가지수를 중복이 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헤아려 준다면 이렇게 우리는 경우의 수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연습을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사건과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분식집을 갈 수 있고요. 분식집에 갔더니 떡볶이도 팔고 김밥도 팔고 쫄면도 팔아요. 이렇게 분식집을 선택하면 이런 메뉴판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중식 식당으로 갔어요. 중화 식당으로 가서 메뉴판에 보니까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어요. 이렇게 2개만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소식을 하기 위해서 한 끼 딱 한 음식만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분식집 또는 중식을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몇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예요. 떡볶이를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쫄면 먹거나 짜장면 먹거나 짬뽕 먹거나. 분식집을 선택하는 것을 사건 A라고 하고 중식을 선택하는 것을 사건 B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를 선택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개? 이 3과 사건 B를 선택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2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더해야 되겠죠. 즉 또는 이렇게 두 사건 중에 하나만 발생할 때 더하면 된다. 그런데 늘 이렇게 더하면 될까요, 여러분? 또는이네. 두 사건 중에 하나만 일어나네. 더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중식에 특별 메뉴로 떡볶이가 있어요. 이 두 떡볶이 맛이 같다고 칩시다. 똑같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가지인데 이렇게 더하면은 6가지잖아요. 이때는 더하면 안 돼요. 언제 이렇게 더할 수 있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중복되는 것이 없을 때, 그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 자,
사건 두 개로 분해를 해볼게요.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된다라는 것을 사건 A로 보고 또 두 눈의 수의 합이 9가 된다라는 것을 사건 B라고 보면 이 두 사건이 도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요래 생긴 거랑 요래 생긴 거 A 주사위, B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1, 4 나오거나 4, 1이 나오거나 2, 3이 나오거나 3, 2가 나오거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 1, 4랑 4, 1을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비를 방지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 주사위, B 주사위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고 A가 1일 때, B가 4일 때와 A가 4일 때, B가 1일 때 구별을 하겠다라는 것이 문제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4가지입니다. 그리고 또는 더하기, 그 다음에 사건 B, 합이 9가 되는 거 나열해 볼게요. 1 나오면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3 되네요. 3, 6, 6, 3, 4, 5, 5, 4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사건 B의 경우도 4가지가 있다. 무작정 더하기 전에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두 주사위가 던져졌는데 합이 5가 되면서 9가 될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더해서 답을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번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아까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때, 즉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날 때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된다? 더하면 된다 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거 없어야 되고요. 두 사건 중에 하나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자, 지금 할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수학적으로 동시에라는 말은 일상 용어에서 시간적으로 동시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둘 다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두 사건 모두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울리는 접속사가 뭐죠? 그렇죠.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 B도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A 곱하기 B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후식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 종류는 뭐가 있냐면 떡볶이. 자, 여러분들 마라탕 좋아하더라고요. 마라탕. 그 다음에 김밥 요렇게 선택해서 먹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식사 메뉴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딸기 라떼, 선생님이 딸기 라떼 좀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먹을까요? 뭐 있노? 그냥 아이스크림 먹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돈도 많이 받고 기분도 좋고 오늘 친구들이랑 시험 끝나고 노는 날이라서 식사도 먹고 그 다음에 후식도 먹는다고 이렇게 놀기로 했어요. 그러면 식사를 선택해서 먹고 그리고 후식도 먹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둘 다 일어날 거예요. 그쵸? 자, 우리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떡볶이 먹고 딸기 라떼 먹을 수 있고,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고, 마라탕 먹고 요래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카운팅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6가지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식사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후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나요? 곱했어요. 이렇게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각각의 첫 번째 사건의 선택을 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같죠. 이것도 2가지, 이것도 2가지 이렇게. 이럴 때 우리는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그리고가 어울릴 때 우리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것도 교과서 먼저 풀어보고 이거 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문제 3번입니다. 5장의 카드 1, 2, 3, 4, 5 중에서 3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확률, 경우의 수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또는이랑 그리고로 구별을 잘 해서 문제를 재해석을 하면 문제풀이가 너무 쉬워져요. 선생님 그렇게 해볼게요. 3장을 동시에 뽑았대요. 그러니까 카드가 있어. 우리 실제로 지금 책상 위에 1, 2, 3, 4, 5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 3장을 동시에 뽑아서 3자리를 만들어. 그러면 중복해서 숫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112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죠. 지금 카드는 한 장이고 3장을 동시에 뽑았어. 하나 뽑고 놔두고 또 하나 뽑고 놔두고 이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지금 동시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뽑았다. 이 뽑는 행위에 동시에 뽑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해서 숫자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되죠. 하나를 뽑아서 100의 자리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뽑아서 10의 자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뽑아서 1의 자리를 만들면 되겠다. 단, 아까 전에 동시에 뽑는다 했으니까 중복 사용은 안 되겠네라고 문제를 재해석을 해버리면 조금 쉬워지지 않나요? 중복되게끔 사용 안 하면은 하나 뽑고 그리고 하나 뽑고 그리고 하나 뽑는 상황과 똑같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100의 자리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곱하기. 지금 이 사건들이 모두 일어나야 되죠? 100의 자리도 뽑고 그리고 10의 자리도 뽑고 자 여기에서 한 장을 썼어요. 뭐 하나 썼어. 여기 카드 하나 와 있어요. 그러면 몇 개 남았어요? 4개 있죠. 그래서 4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썼으니까 남아있는 카드 몇 개? 3개. 여기 3가지. 그래서 정답은 60가지가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랄게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이번에는 책상 위에 카드가 똑같이 5개가 있는데 1, 2, 3, 4, 5가 아니라 0,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또 중복해서 사용은 안 된다는 소리네. 2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또 짝수의 개수를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수를 봤을 때 짝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죠? 아무리 숫자가 길어도 이 녀석이 짝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랑 같죠. 맨 마지막에 있는 1의 자리 숫자가 0, 2, 4, 6, 8 이런 짝수를 가지면은 이 전체 수가 짝수가 되죠. 그러면 2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여기 1의 자리 숫자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1의 자리 숫자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짝수를 만들려면 1의 자리 숫자에 어떤 거 올 수 있죠? 그렇죠. 0, 2, 4 세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음 사건에 대한 가짓수가 전부 다 같으면 사실 곱하기로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건을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1의 자리에 0이 오거나 1의 자리에 2가 오거나 1의 자리에 4가 오거나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이 1의 자리에 0이 오면서 2가 오면서 4가 오면서 동시에 올 수 없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은 또는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사건 A라고 보는 거예요. 사건 B, 사건 C. 그러니까 이 짝수를 만드는 총 사건에 대해서 작은 사건들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사건들은 또는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1의 자리에 0이 올 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이 없어졌으니까 썼으니까 몇 가지? 4가지가 나옵니다. 자, 1의 자리에 2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2가 왔어요.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을까요? 4가지일까요? 아니죠. 지금 2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0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1의 자리 4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10의 자리에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3가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10가지가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아까 전에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1의 자리에 0이 왔을 때는 4가지고 2가 왔을 때 3가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왔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건에 대한 가짓수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곱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의 정답에 오류가 난 친구 중에 이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야지. 1의 자리는 0, 2, 4, 3가지 올 수 있네. 3. 그리고 10의 자리 뽑아야지. 10의 자리에는 0이 못 오지? 4개 온다고 해야 되나? 하나 썼다고 생각하고 3개 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로 곱하기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동시에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때 이 사건은 언제 쓸 수 있냐면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가짓수가 동등할 때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사건을 분해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4번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교과서에 우리 비상교과서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교과서 문제보다 한 번 더 생각할 포인트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5개의 점 A, B, C, D, E가 있다. 이 중에서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3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우선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A, E, B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으면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지 일렬로 한번 세워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선택하는 꼭지점 개수 몇 개? 5개. 그 다음에 하나 선택했으니까 4개. 그 다음 선택했으니까 3개. 그런데 A, E, B 선택하거나 또 B, E, A 선택하거나 E, B, A 선택하거나 E, A, B 선택하거나 이런 거 다 같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게끔 3개를 나열하는 방법에서 다시 얘네들을 하나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A, B, E 이 3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A, B, E 3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얘네들끼리 6개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생깁니다. 직접 나열해 볼까요? A, B, E, A, E, B, B, A, E, B, E, 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가 맨 앞으로 오면 E, A, B, E, B, A 이렇게 6개가 생기죠.
이 6개가 각각 따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카운팅이 된 거죠. 왜냐면 내가 이 일렬로 카운팅을 해서 3개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셋은 순서가 있게끔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6개는 하나로 취급을 해줘야 되잖아. 이거 하나의 삼각형이 되는 녀석이잖아. 그래서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되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10개가 나오죠. 그런데 정답은 10개가 아닙니다. 왜냐면 어떻게? A, B, C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거 삼각형이 되나요? 안 되죠. 한 직선에 놓인 세 점을 택했을 때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이 A, B, C로만 이루어진 요것밖에 없죠. 따라서 빼기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삼각형의 개수가 9개가 나와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선생님이 넣은 게 아니라 우리 확률 문제는 조금만 문제를 바꾸면은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와장창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리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예외가 되어서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순서가 있게끔 뽑았다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순서가 필요가 없다면 다시 그 순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순서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확률 첫 번째 시간으로 사건과 경우의 수, 그리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A 그리고 사건 B,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의 의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